유압 일반 대단원 중에서 두 번째 유압입니다. 2-1 유압 기기. 자, 유압 펌프에 대한 거 정의. 유압 펌프는 원동기로부터 공급받는 회전 에너지로 압력을 가진 유체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기입니다. 유압의 공급원이 되겠죠. 공급원. 자, 양질의 유압 펌프. 유압 펌프 중에서 좋은 유압 펌프는 뭐냐 하면은 토출 압력이 변화해도 토출량이 변화가 적고 토출량의 맥동이 적은 것, 맥동 알죠? 맥동이 적은 것을 양질의 유압 펌프를 한다 하는 거죠. 여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자, 유압 펌프의 종류에는 그 토출량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용량형과 비용량형으로 구분을 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자체를 가지고도 문제가 제법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용량형 펌프 안에는 회전형 펌프와 왕복형이 있죠. 왕복형 펌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전형에는 기어 펌프와 나사 펌프, 베인 펌프.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우리 압축기 컴프레셔 할 때도 이런 타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회전형에는 요 세 가지가 있고 그 왕복형에는 피스톤 펌프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비용량형 펌프에는 원심형, 충류형, 혼유형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합니다. 요 자체에 구분하는 거, 유압 펌프의 종류를 가지고도 물어보는 게 있죠. 자, 회전형 타입이 아닌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타입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핵심 예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다지면 되겠습니다. 자, 기어 펌프. 자, 여기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종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죠. 자, 기어 펌프 자체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 자, 보세요. 구동 기어와 종동 기어가 하우징 내에서 서로 맞물려 회전하고 이 사이로 흡입한 오일은 기어의 둘레를 돌아 압송되는 펌프로서 외접 기어와 내접 바깥에 기어가 물리는 거하고 안쪽에서 물리는 거 있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이 기어 펌프의 개념입니다. 요 물어보는 것도 제법 자주 나왔죠. 자, 기어 펌프의 특징은 요것도 별표 좀 지나야 되고요. 구조가 간단하고 비교적 가격이 싸다 해서 많이 쓰고 있죠. 신뢰도가 높고 운전 보수가 용이하다. 입구와 출구의 밸브가 없고 왕복 펌프에 비해서 고속 운전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계속 돌아가면서 공급이 되니까 맥동이 이런 것이 없겠죠, 그죠? 입구와 출구에 밸브가 있다는 것은 맥동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외적 기어 펌프는 자, 펌프 축이 회전되면 두 개의 외적 기어가 케이싱 안에서 맞물려 회전하면서 펌핑 작용을 하는 그런 타입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거 보면은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기어 펌프의 특징은 페입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입 현상. 페입 현상은 뭐냐면은 그 밑에 있죠. 자, 페입 현상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페입 현상. 토출처까지 운반된 오일은 일부가 기어의 맞물림에 의해서 두 기어의 틈새에 배입되어서 압축과 팽창이 반복됨으로 해서 아주 고압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면 그 틈새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않고 압축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작동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틈새에 끼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압축과 팽창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을 배입 현상 또는 밀폐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고압이 발생될 것이고 기어가 맞물려 있는 기어의 축 베어링 쪽에 이 하중이 증대되겠죠.
또한 이 기어와 기어의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방지하는 방법은 이 전위 기어를 쓴다든지 그 척관에 그 홈을 만들어서 유출 홈을 만들어서 잘 빠져나가게끔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그 다음 밑에 기어 펌프의 소음 원인 해서 캐비테이션, 흡입관로 도중에 공기가 흡입된다든지 배입 현상, 정밀도가 불량하다든지 토출 압력의 맥동, 맥동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어디가나 이 맥동이 토출될 때에 기어와 기어 그 틈새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맥동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맥동 이런 것들이 소음의 원인이 된다 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 외접 기어는 두 개의 외접 기어가 바깥쪽 케이싱 안쪽에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 외접 기어라 그러고요. 자, 내접 기어는 케이싱 속에 바깥 기어와 안쪽 기어가 맞물려서 펌핑 작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어가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소형 펌프의 제작에 사용되고 흐름의 맥동이 작고 기어의 상대 속도가 적어 이의 마모도 적어서 고속 회전에 적합하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기어 펌프 전체적으로 외접 기어든 내접 기어에 대한 특징 이런 거 참고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예제를 풀어보면은 이렇게 쭉 있고 요 밑에 해설해 보면은 배입 현상을 방치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고 한다는 게 되어 있죠. 또 방지하는 방법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베인 펌프죠. 베인 펌프. 자, 베인 펌프는 로터의 베인이 반지름 방향으로 홈속에 끼어 있어서 캠링의 내면과 접하여 로터와 함께 회전하면서 오일을 토출한다. 해서 베인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편심되어 있는 거죠. 항상 이 베인 펌프의 원리가. 그래서 입구와 출구 포트가 있고 로터가 있고요. 베인이 있고 캠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 물어보는 문제가 있죠. 구성이 아닌 거, 베인 펌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좀 참고하고요. 그 다음 베인 펌프는 다른 기어 펌프가 달라서 요 보면은 단단 1단이라는 베인 펌프가 있고요. 2단 있고 2중, 2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정도 좀 알아놓는 게 좋겠어요. 1단은 그냥 기본형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 2단은 1단에서 압축해서 만든 펌핑되어 있는 작동률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압력이 거의 뭐 2배로 커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증열 형태로 배열을 한 거고요. 이중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카트리지 이렇게 아까 기본 구성 있죠.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2단 베인 펌프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2배가 된다면은 이중 이연 베인 펌프는 어떻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용량이 2배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한 개의 펌프 유닛을 가지고 두 개의 유압원을 얻고자 한다. 많은 양을 펌핑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보시고요. 베인 펌프의 특징. 자, 항상 이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죠. 자, 토출 압력에 대한 맥동이 적고 소음이 적다 하는 거죠. 항상 베인 펌프는 맥동이 적고 소음이 적은 게 특징입니다. 그죠? 베인 타입. 자, 구조가 간단하고 형상이 소형이다. 베인의 선단이 마모에도 기밀이 유지되어 압력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비교적 고장이 적고 수리 및 관리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오일의 점성 개수 및
청결도에 주의를 요한다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 베인 펌프의 결점이죠. 결점을 보면은 자, 베인, 로터, 캠린 등이 접촉해서 활동함으로 해서 공작 정밀도가 높게 함과 동시에 양질의 재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용료의 점도와 청결도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부품수가 많은 편이다 하는 거다. 요 결점이 있죠.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해서 더 알아보기는 거의 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시험에 자주 나왔고 추가되는 내용들이다 하는 거죠. 앞에도 다 나왔던 내용들인데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죠. 캐비테이션. 액체가 국부적으로 압력이 낮아지면은 낮아진다는 건 진공 상태가 된다는 거죠. 옆에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용의 공기가 기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기포가 급격한 압력 작용으로 기포가 진공력으로 액체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초고압으로 액체에 의해서 압축되는데 이것이 액체 통로의 표면을 때리면서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변함으로 해서 그 조그만한 공기방울이 더 커져서 터지는 그런 현상. 발생 원인은 자, 규정 속도 이상으로 고속 회전 시킬 경우가 그렇고 펌프 필터가 막히거나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가부하이거나 급격히 유로를 차단하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기죠. 또 패킹부에 공기가 흡입된다든지 그런 현상. 자, 발생 원인, 그 다음에 방지 대책, 개념 이렇게 해서 막 크게 구분을 지어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방지 대책. 펌프의 흡입 계통의 설계 변경을 하는 게 좋겠다. 오일의 통로를 확대한다. 오일이죠. 릴이 아니고 오일의 통로를 확대. 지름을 크게 해주고 길이를 짧게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죠. 통로의 저항을 적게 한다 하는 거죠. 흡입관 안의 평균 유속을 3.5m/s 이하로 되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캐비테이션에 대해서 개념과 발생 원인, 방지 대책 알아봤습니다. 그죠? 요거 핵심 예제를 풀어보면서 또 개념을 다져야 되겠죠. 피스톤 나사와 나사 피스톤 펌프와 나사 펌프에 대한 겁니다. 자, 피스톤 다른 말로는 플런저 펌프라고도 합니다. 실린더의 내부에서는 피스톤의 왕복 운동에 의해서 용적 변화를 이용해서 펌핑 작용을 하는 거다 하는 거죠. 피스톤을 구동축에 대해서 동일 원주상의 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열한 액시얼 펌프와 구동축에 대해서 방사상으로 배열한 것을 레이디얼형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있는 펌프가 있다 하는 거죠. 이 개념을 물어보는 거 원리 이것도 한 2번 나왔고요. 그 다음 축 방향 피스톤 펌프, 액시얼 피스톤 펌프라 그러죠. 축 방향. 피스톤의 운동 방향이 실린더 블록의 중심선과 같은 방향인 펌프다. 사축식과 사판식이 있다 하는 거죠. 조금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어려울 텐데 공략 기능사 쪽 동영상을 보면은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먼저 그걸 한번 듣고 이걸 들으면은 이해하기가 쉽겠죠. 오히려 그 설비 보정 기능사 쪽은 문제는 적게 나오지만 기본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설비 보전 쪽은 응용 부분을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과목이 어려우니까 항상 공유합 기능사를 먼저 따고 이걸 따면은 공부하기 쉽다 하는 거죠. 자, 이 개념을 일단 축 방향 피스톤 펌프가 있고 반지름 방향 피스톤 펌프가 있는데 어떤 원리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요것도 개념, 반지름 방향, 레디얼 피스톤 타입은 피스톤의 운동 방향이 실린더 블록의 중심선의 직각인 평면 내에서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다 하는 거고, 회전 타입, 회전 캠형 타입과
회전 피스톤 실린더형 타입, 요 K명 타입과 회전 피스톤 타입이 있다 하는 거죠. 그거는 있고요. 자, 그 다음 특징. 피스톤 펌프의 특징 보면은 고속, 고압, 유압 장치에 적합하다. 이 피스톤 타입은 여러분들이 항상 고압을 만들어낸다 하는 거죠. 다른 펌프에 비해서 효율이 가장 좋다 하는 거,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요 피스톤 타입은 플런저 타입은 또 뭡니까? 진동 소음이 크겠죠. 그러므로 해서 진동 소음이 크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가격이 좀, 여기서는 가격이 고가다 하는 거죠.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고가다. 흡입 능력이 가장 낮다. 흡입 빨아당기는 능력이죠. 흡입 능력이 가장 낮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사 펌프는 3개의 정밀한 스크류가 꼭 맞는 하우징 내에서 회전하며 매우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유체를 배출하며 안쪽 스크류가 회전하면 바깥쪽 로터와 같이 회전하면서 유체를 밀어낸다. 그래서 보여준다. 그런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핵심 예제 쪽을 풀어보면서 특히 피스톤 타입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하는 걸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펌프의 동력과 효율이죠. 동력과 효율. 자, 요것도 앞에서 다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죠. 자, 토출량이라고 하는 거, 유량 Q는 최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회전했냐, 그 관계죠. 그죠?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죠? 토출 얼마만큼 올려주냐 하는 것은 그 최적, 한번 올려줄 때, 회전할 때의 최적 곱하기 회전수를 곱해주면은 되는 거죠. 자, 요 단위를 잘 보고 리터 퍼 미닛, 요 분당이죠. 분당 토출량이 되는 겁니다. 토출량. 그 다음에 펌프의 동력은 크게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오죠. 요거 꼭 나오는데, 자, 요 보면은 킬로와트 단위를 잘 보세요. 킬로와트와 마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자, 킬로와트일 때는 612분의 PQ 압력이죠. 토출 압력과 유량, 토출량 Q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력이 나오면 450분의 PQ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 잘 612를 적용할 거냐 450을 적용할 거냐 킬로와트와 물어보는 문제에서 마력이냐 킬로와트냐를 잘 보고 그대로 주어진 단위가 요 킬로그램 힘 퍼 제곱센티미터이고 토출량은 분당입니다. 그죠? 분당 리터에 대해서 분당으로 올린 거. 효율이 주어지면은 요 효율을 분모에 곱해주면 되겠죠. 소요 동력은 효율을 곱해주면은 된다는 거고요. 펌프 축 동력이 나오면은 요것도 킬로와트냐 마력이냐 해서 7500 마력 10200 요거는 킬로와트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유도식은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적용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압 펌프 축 동력에서 이렇게 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구할 수도 있는데 참고만 하고 요거는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위에서 2개 요거는 꼭 알아놓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계 효율. 기계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 펌프 출력에 대해서 가해준 동력이 되겠죠. 그죠? 기계 효율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도 주어진 조건을 따라서 축 동력분의 축 동력 마이너스 기계 손실 이렇게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말고 또 용적 효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적에 대한 효율. 요거는 기계가 돌아가면서 일으킨 효율을 이야기하는 거고 용적, 면적에 대한 거죠. 그 최적에 대한 효율을 따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펌프 퍼올린 것을 이론적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약간 기계 효율하고 이론적인 펌프 출력이 위에 있지만 분자에 있지만 기계의 어떤 용적 효율을 나타낼 때는 실제로 퍼올린 것을 이론적으로 나눠주면은 용적 효율, 최적 효율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두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여기 보면은 유압 펌프 성능을 비교해 놓은 건데, 자, 요거만 알면은 되겠죠. 뭐 다른 건 없어요. 요 베인 펌프, 기어 펌프, 피스톤 펌프 세 개를 놓고 볼 때 토출 압력이 제일 높은 게 뭐냐? 피스톤 펌프죠, 그죠? 피스톤 펌프. 효율이 또 제일 높은 게 뭐냐? 피스톤 펌프입니다. 80에서 95 정도 된다는 저 정도 퍼센트 정도만 좀 알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뭐 조금 뭐 알면은 좋겠죠. 알면 전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압력과 효율을 물어보는 거 이런 거 나온 적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요 식을 대입해서 핵심 예제 있죠. 요 정도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 요 정도의 예제를 가지고 풀어보면은 바로 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예, 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는 식이기 때문에 암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계산식을 틀리면은 항상 저는 학생들인데 불합격된다 이야기합니다. 왜? 너무나 간단한 계산식인데 문제를 그 정도로 놓친다는 것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계산식을 간단하게 숙 대입을 해서 음, 계산하는 암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 문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유압 펌프의 고장 원인. 자, 펌프에 작동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펌프에 작동류가 나오지 않는 경우, 어, 펌프 회전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폴려지질 않겠죠, 그죠? 그 다음 원동기 회전 방향이 다른 경우. 그냥 작동류 탱크 내 유면의 기준 이하로 펌프가 작동류가 많지 않다는 거죠. 조금만 폴려주고 그 다음은 안 된다는 거죠. 기준 이하로 내려가 있다. 로우와 하이 중에 로우 밑으로 가 있다 이런 거죠. 흡입관이 막히거나 공기가 흡입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펌프의 회전수가 너무 작다. 벌려져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회전수가 낮은 거죠. 작동률의 점도가 너무 크다. 점도 요거 너무 끈적끈적해서 벌려지질 않는 거죠. 여각이 스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유압에서의 여각이 필터는 탱크 안에 있는 것은 스트레이너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철망입니다. 철망. 스트레이너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릴리프 밸브의 설정압이 잘못되었다든지 작동이 불량하다든지 그런 경우 유압 회로 중에 실린더 밸브에서 누슬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펌프 내부의 고장에 의해서 압력이 새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언로드 밸브가 고장이 났다든지 펌프 자체가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펌프가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 펌프의 회전이 너무 빠른 경우, 작동류 점도가 너무 큰 경우, 여과기가 너무 작은 경우, 흡입관이 막혀 있는 경우, 기름 중에 기포가 있는 경우, 흡입관의 접합부에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 경우, 펌프 축과 원동기 축의 중심이 맞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소음이 발생이 된다 하는 거죠. 펌프 외부로 작동류가 새는 경우는 뭐 실이나 패킹 부분, 이 연결 부위가 틈새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런 거고, 요런 볼트가 풀려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 고장 원인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다음 이제 유압 실린더 액추에이터죠. 액추에이터. 자, 유압 실린더의 개념, 직선 운동으로 변환하는 기구다 하는 거고, 사용 압력에 따라서 저압용, 중압용, 고압용, 초고압용 이렇게 또 구분을 지어줍니다. 실린더. 유압용에 쓰이는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한 거죠. 자, 조립 형태. 실린더를 조립할 때는 일체형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고 타이로드로 조립하는 방식, 플랜지로 하는 방식, 용접으로 하는 방식, 볼트 삽입 방식 뭐 이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지지 형식. 요거는 뭐 공합에서 공합 실린더의 지지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유압 모터. 유압 모터는 일을 하는 거죠. 펌프는 벌려준 거고요. 벌려진
작동률을 가지고 이제 유압 모터는 회전 운동으로 다시 또 바꾸어 주는 거죠. 작동률 유체 에너지를 축의 연속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다 하는 거고, 이것도 일정한 각도로 움직이는 것도 있겠죠. 그 다음 기어 모터. 자, 기어 모터 한번 읽어보시면은 될 겁니다. 기어 모터 한 두세 번 나왔네요. 자, 베인 모터. 베인 모터. 앞에 펌프하고 특징이 비슷해요. 그래서 구분 지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해 놓으면 되고요. 여기서 뭐 효율이 얼마냐, 뭐 회전 속도가 얼마냐, 이 정도로는 문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 서부기구가 눈에 보이네요. 정밀한 서부기구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기어 모터냐, 베인 모터냐, 뭐 피스톤 모터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어 모터겠죠, 그죠? 이런 것에 문제가 나온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전 피스톤 모터, 이것도 참고를 좀 해서 쭉 개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동 모터 있죠, 요동. 일정한 각도로 움직이는 거. 이 회전 각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로타리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360도 한 바퀴 더 해서 플러스 50도까지 더 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거 좀 참고해 주면 되고요. 자, 요동형 모터에는 로타리 실린더에는 피스톤형 요동 모터와 베인형 요동 모터가 있습니다. 자, 그거 보면은 피스톤은 여기 360도 이상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고, 자, 여기 보세요. 베인형 같은 경우에는 자, 베인의 수에 따라서 60도, 280도, 단일 베인형이 280도 이하, 이중 베인형은 요동각이 100도 이하, 삼중 베인은 60도 이하, 이렇게 또 구분을 지어주는 거죠. 자, 이런 거 참고해 주기 바라고, 핵심 예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타입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어떻게 요약치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보면 되겠죠. 유압 모터의 특징, 요건 별표 쳐놔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죠? 유압 모터의 특징, 넓은 범위의 무단 변속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 소형 경량으로서 큰 출력을 낼 수 있고, 고속 추종에 적당하다. 고속 추종, 빠르게 그 신호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시동, 정지, 역전, 변속 등은 미터링 밸브 또는 가변 토출 펌프에 의해서 간단히 제어가 된다. 내폭성이 우수하다. 그죠? 먼지, 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인하에 주의하고 점도 변화에 사용 제약이 있다 하는 거죠. 사용 온도는 20에서 80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유압 모터 선택시 고려사항, 당연히 최적이나 효율을 따져야 되겠죠, 그죠? 주어진 부하에 대한 내구성이 커야 된다. 모터로 필요한 동력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 순서, 부하 특성, 토크와 속도 관계가 갖춰져야 되고요. 작동 압력, 유량, 배관, 각종 부품의 강도,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릴리프 밸브, 체크 밸브, 방향제 밸브, 여과기, 추가기 등의 부속기가 어떻게 선정이 될 거냐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유압 모터 회로를 결정하는 거죠. 자, 이 선택 순서는 굳이 한 번 정도는 온 적이 있어요. 이 순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순서대로. 자, 여기까지